중학교 3학년 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보고 넘어가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죠. 꼭지점 좌표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 대칭축, 그 다음에 볼록 방향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y는 자, 이런 형태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이라고 불러서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p, q 이런 식으로 보고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어졌을 때 여기에 점좌표가 이제 p, q인 거고요. 이때 그래프의 이제 볼록성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고 축의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운데 세로로 근 어떤 세로선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2차 함수는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프가 이제 겹쳐지게 되는 그래서 세로선에 대한 대칭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대칭축을 x는 p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A와 관련돼서 이거 최고차항의 계수 A와 관련돼서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얍실하게 되고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펑퍼짐하게 퍼지는 그런 개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의 어떤 절대값 변화에 따른 그래프 개형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차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괄호를 다 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표현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표준형과 일반형 사이에 변형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전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완전 제곱식을 변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근해 공식을 푸는 방법하고 아주 유사한데 먼저 2차 항의 계수를 1차 항까지만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요. 플러스 C는 상수항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안에 1차 항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게 되는데 a분의 b x의 절반이 2a분의 b가 되겠고 이거의 제곱을 더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 더해주는 항은 억지로 추가한 항이라서 여기 뒤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불필요한 항 같은 경우에는 괄호 바깥으로 이제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 앞에 괄호 앞에 이제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a가 한번 곱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4a분의 b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이때 여기는 완전 제곱식 2a분의 여기 b제곱인데 b제곱을 안 썼네요. 2a분의 b의 완전 제곱 그 다음 바깥에서는 통분을 해서 쓰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통분이 되겠죠.
자, 이때 꼭지점의 좌표를 쓰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축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2차 포물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P, Q라고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바로 이 X, 꼭지점의 X좌표인 P에서 세로선을 이렇게 긋게 됩니다. 이때 이제 X는 P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데 꼭지점의 x좌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형식에서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이 식이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축의 위치를 알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다음과 같이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보니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다 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표준형과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일반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데는 얘가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에서는 표준형이 장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보죠. 이 x-2의 제곱 플러스 4가 예를 들어서 11이 된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11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x 값을 구하는 상황일 때 결국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꼴로 주어진 상황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항을 또 이 항하고 이제 변형을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변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2차 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하는 게 이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은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장단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는 표준형으로, 어떤 문제는 일반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이 이제 표준형이었고, 방정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런 식이 일반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 그거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 찾는 게 매우 용이한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금 모양이 복잡합니다. 일반형에서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을 찾는 이 부분은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외워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y절편을 구할 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표준형에서 상수항을 q라고 생각을 해서 표준형에서 y절편을 q로 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y절편이라 함은 어떤 x축, y축이 이렇게 그려진 평면에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말하는 건데,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점의 좌표의 y 값을 알기 위해서는 x에 0을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 x에 0을 한번 대입을 해서 식을 써보면은 ap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y절편이 되겠습니다. 상수항을 곧바로 y절편으로 얘기하는 때는 이 일반형일 때에서나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일반형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일 때 x에 0을 대입해버리면 그냥 곧바로 c만 남게 되니까 상수항을 y절편으로 얘기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일반형일 때만 가능하다 라는 거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이제 종종 잘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 개형을 하나 주고요. 이때 A와 B와 C의 부호를 판단하세요 하는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자, 여기 y절편 0,c라는 걸 이용해서 y절편이 c죠. 그러니까 이제 x축보다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c가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볼록성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건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축의 위치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워놔야 한다 그랬어요. 이 축의 위치를 보게 되면 y축보다 오른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양의 값이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떤 양수분의 어떤 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음수여야겠죠. 따라서 b는 음수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도 여기 y절편 확인해서 c 양수인 거 바로 알 수 있고, 그래프의 위로 볼록성에 의해서 최고차항계수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를 보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인데 y축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음수여야 하고요. 아까 앞에서 a가 음수라는 사실에 의해서 마이너스 음수분의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역시 음수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의 값은 음수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는 0이라고 했을 때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함수값, 그러니까 이 함수값은 y값을 말하는 거죠. y의 값이 0일 때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마치 이 부분이 2차 방정식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x는 1 또는 x는 3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렇죠. x의 값이 1이거나 또는 x의 값이 3이 되면, 그러면 함수의 값은 f1은 0이거나 f3도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함수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은 1,0, 3,0을 지난다는 것은
이 함수 입장에서 보면 1과 3이 그래프의 x절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결론을 내려보면 그래프 입장에서 x절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방정식 입장에서 그 방정식의 해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프에서 x절편은 방정식에서 해의 의미를 갖는다. 반대로 방정식에서 해의 의미는 그래프에서 x절편의 의미를 갖는다. 둘이 서로 이제 용어만 다를 뿐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가치가 근을 판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근의 개수를 판별했었죠. 근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중근이거나 아니면은 실근을 갖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판별식의 값이 양수, 0, 음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이때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이것을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함수 관계로 얘기를 하면은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갖고 함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두 개가 있다는 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x절편이 두 군데에 찍힌다. 두 군데에 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이거나 음수와는 상관없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판별식의 값이 0이면 그러면 이제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림과 같이 이제 접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만난다라는 표현 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만나는 것과 접하는 거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는 거는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는 접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상황, 판별식의 값이 이제 0보다 작은 상황이면 이 함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없다라는 얘기가 x축과 만나는 점좌표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지게 한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갖는 것을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판별식을 바로 써보죠. 판별식 짝수 공식 쓰는 게 낫겠네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6 들어가게 되면 36 마이너스 6, 3, 18에서 양수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프는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서 교점 좌표가 두 개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가니까 9 마이너스 9 0이 되네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x축을 기준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한데 판별식의 값이 0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이고요. 왠지 음수가 나올 것 같아요. 짝수 공식 못 쓰네요. 그냥 일반적인 근의 공식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이렇게 들어가면
9-16. 예, 음수가 나오죠.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데 만나지 않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x축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교점의 개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2차 포물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c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직선 1차 함수식을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교점을 갖는 상황이라면 이 함수의 값과 이 함수의 값이 어떤 특정한 알파, 어떤 특정한 베타에서 y의 값을 서로 같게 만들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알파 혹은 특정한 베타에서 두 함수 값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자, 이것을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이걸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에 각각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와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응용하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립방정식 형태를 만들었을 때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c가 있고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이 있는데 두 값이 같다 해서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이쪽으로 이항을 한 후에 이러한 방정식의 근을 교점으로 이해한다 라고 한다면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의해서 2차 포물선과 1차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의 값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에서 접하고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는 상황을 문제에서 이제 잘 활용해야겠죠. 샘플 상황 바로 보게 되면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교점이 있다면 몇 개 있을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x 플러스 2라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다 이항을 합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때 판별식의 값은 9-4니까 양수죠. 그러면 상황이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식을 좌변과 우변에 각각 배치해서 연립방정식을 하나 만든 다음에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하고요. 판별식을 쓰게 되면 사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보이게 되는데 판별식을 한번 보고 가게 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 해서 0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애랑 여기서 이제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하는구나 라고 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은 접한다 라고 해도 됩니다. 자, 얘는 왠지 안 만날 것 같이 생겼죠. 두 점과 한 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안 만나는 상황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자, 좌변으로 또 다 이항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5x 이항하면 플러스 4는 0. 이때 판별식의 값은 25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4. 자, 이쪽 계산해 주면은 32이기 때문에 이제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상황이라서 x축 기준으로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이제 이렇게 붕 떠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해가 없다는 상황이 판별식이 음수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따라서 판별식 이 식에서의 판별식을 가져가게 되면 짝수 공식 쓰는 게 낫죠. 이제 이 마이너스 2k라고 되어 있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정리하면 k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때 이 값이 이제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k는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k 개수는 당연히 2개가 되겠죠. 2차 함수 얘가 있고 직선 얘가 있는데 그때 교점의 x좌표를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줬습니다.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포물선 한번 그리고요. 대충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고 교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뭐 직선을 대충 아무렇게나 그린 다음에 3x 마이너스 b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2개의 교점을 갖는 상황인데 이때 x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이때 x좌표 하나가 5라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의 값이 3x 마이너스 b와 같아질 때의 x값이 이제 각각 얘와 얘라는 거고 이걸 한쪽으로 다 이항하면 x제곱 a-3의 x b-1은 0의 해가 각각 마이너스 1 또는 5여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해 상태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되는 2차 방정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곧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전개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5x가 아니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a-3의 값이 마이너스 4여야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1의 값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떤 2차 함수 줬고요. 그게 얘하고 이제 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이거하고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의 값은 음수여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의 값들을 이제 좌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kx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소거되니까 플러스 k는 0 해서 판별식의 상태를 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어야 되고 k는 0이거나 또는 k는 4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할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정리된 어떤 2차 방정식을 써보면 x제곱 k 플러스 1의 x 4분의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때에 판별식을 써보면 이때 판별식을 D1이라고 하고 이때 판별식을 D2라고 하죠. 이걸 D1, D2 두 번째 판별식 D2를 써보게 되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는데 k제곱이 소거되고 1차 한 k만 남아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되고 0이어야 0보다 작아야 한다. 즉 k의 값은 2분의 5보다 커야 한다. 이런 조건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k의 값은 4밖에 없죠. 따라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먼저 함수 값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x에 어떤 값들을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값을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돼서 어떤 계산이 되고 이때 y 값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y의 값을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의미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수많은 점들의 좌표들이 존재하겠죠. 그때 가장 높이 찍히는 어떤 y 값이 있을 거고 뭐 수많은 y 값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y1이라고 하는 값보다 더 큰 값은 존재하지 않죠. 이제 여기가 이제 끝선이죠. 그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래프에서의 높이가 곧 함수값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낮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 그러면은 이 값을 높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조금 편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 혹은 그래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어떤 점들이 움직인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낮은 높이가 최소값. 이렇게 이제 그래프에서 의미를 가져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과 음수인 상황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사실 답이 나오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Q에 해당하는 값이 최소값으로 결정이 되고 제일
낮은 값이죠. 이 값보다 밑에는 그래프가 없습니다. 반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상황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역시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높이에요. 이 위에서는 그래프가 어떤 점도 찍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형식, 우리가 이러한 형식을 이제 표준형이라고 불렀는데, 표준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p, q라고 했을 때 함수값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이 q가 결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다 보니까 최소값만 갖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제 좌우로 계속 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낮은 높이는 존재하지 않고 계속 더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값은 이제 Q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그젠플로 이러한 함수가 주어졌는데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좌표 바로 읽으면 돼요. y좌표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반대로 여기서 최소값이 없죠.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이 꼭지점에서의 y좌표 3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소값을 가질 때의 x의 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인 거고, 여기서 최대값을 3을 가질 때 x의 값은 x가 1일 때 최대값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봤던 상황은 x의 값이 실수 전체인 상황이었는데, 자, 다음과 같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을 갖게 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프 개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 x축을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먼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막막하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한번 그리고 갑니다. 구하고 가죠.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형을 한번 써주죠.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프 x축 좀만 내려서 이렇게 포물선을 잡고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거죠. 그때 y축은 한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 정도. 그런데 이때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인데 그래프 그릴 때 요령이 있습니다. 1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보게 되면 1이 2하고 조금 더 가깝고 얘하고는 조금 더 멀죠. 여기 2 차이가 나고 여기 1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가깝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제 여기가 x의 값이 2다 라고 대충 그리고, 약간 멀리 잡아서 한 이쯤 잡아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실제로 그래프는 딱 요 부분만 보는 거죠. 이 바깥 부분은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제 꼭지점의 y좌표 2죠.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는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 왼쪽에 좌표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딱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마지노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때 최대값을 구해주게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이제 이 함수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4 더하기 2 하니까 이제 6이 되겠네요. 아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한 범위를 걸게 되면 최대값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2라고 꼭지점의 좌표로 얘기했는데 꼭 그렇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2차 함수 포물선 대충 그리고요. 이렇게 얘가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바꾸죠. 점좌표 1,2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보고자 하는 범위를 보게 되면은 x가 2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다 점 하나 잡아서 x가 2인 지점, 그 다음에 더 오른쪽에 점 하나 잡아서 x가 4인 지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래프는 이만큼만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값은 여기가 이제 그래프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좌표가 그래프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x에 4를 대입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11 이렇게 계산되고, 최소값은 x 자리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3 이렇게 계산되겠죠. 보시다시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해당하는 범위가 이 그래프의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기본 예제 16-1번 2차 함수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x가 2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보는데 이 표현을 보는 즉시 꼭지점의 좌표는 2, b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다. 그래프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죠. 그럼 여기가 이제 2, b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는 완전 제곱식으로 x-2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꼴이어야 되고,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과 맞게 다음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1차 한 개수가 이렇게 같아야 하고 상수한 길이도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는 곧바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고 4 플러스 b의 값이 7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3으로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 16-2번 풀어볼 거고요. 주어진 범위가 있죠. 그리고 2차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 상수 k의 값과 나머지 최대값이 존재하고 구해보라고 하는 문제예요. 1번 문제 먼저 풀이해서 함수식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최대한 알아낼 수 있으면 좋죠.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암산이 되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절반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k 완전 제곱식은 x-2의 제곱 k-4 그래프 개형 확인하고 여기가 2, k-4 이때 주어진 범위 확인 들어가게 되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약간 짧게 잡을 거고요. 네, 여기가 이제 x가 3인 지점이고 왼쪽을 약간 길게 잡아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라고 이해했을 때 딱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그래프는 이만큼만 보겠다 라는 얘기고 이때 최대값은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에서 결정이 되네요. 최소값은 k-4가 될 건데 이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k는 2라고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x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x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1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k가 2라고 했기 때문에 7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x의 범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함수식도 있고 최대값이 2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개형 한번 살짝 그려주고 자, 이렇게 표준형까지 이제 작업을 해주고요. 꼭지점의 좌표 1, k 플러스 1 써주고 x 범위 봐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겠죠. 여기가 x가 2인 지점, 여기가 x가 3인 지점. 실제로 그래프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최대값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함수값 최대값 즉 x에 2를 대입한 상황 f2라고 쓰죠. 대입을 실제로 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k인데 소거되고 이때 값이 2 그러니까 k의 값은 2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최소값은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때 x에 3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3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줄까요? 그러면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3 네, 아까 k가 2였으니까 네,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응용이 들어갔어요. 공통 부분이 있는 어떤 2차 함수인데 그래프 개형을 개형이 아니라 식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을 어떤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먼저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x-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입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값이 a이므로 주어진 그래프 범위 한번 확인 들어가게 되면 왼쪽은 약간 길게 잡아서 x가 1인 지점 여긴 약간 짧게 잡아서 x가 4인 지점이라고 해주죠. 이 3이 4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왼쪽이 더 멀기 때문에 1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고 그래프 개형 이만큼까지만 확인해주면 x에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최대값과
꼭지점에서의 최소값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만큼에 해당하는 범위가 이제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이제 계산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게 되는데 x의 1을 실제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 y좌표니까 마이너스 2네요. 따라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대 2까지, 그 다음 최소 마이너스 2까지이므로 자,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값을 의미했고, 그때 함수값은 y의 값을 의미한다 그랬죠. 따라서 a의 범위가 y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주는데, a로 치환된 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어떤 2차 함수 표현식이 될 거고, 이때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프 개형 또 이렇게 잡아주고요. 완전 제곱식 확인하면 뭐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 1,2일 거고요. 오른쪽은 짧게 여기가 이제 x가 1인 지점이라고 봐서 x가 2인 지점, 약간 길게 봐서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 그래서 그래프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보는 상황에서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최소값. 진짜 y의 최대 최소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은 11 뭐 이렇게 계산값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주고 이러한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 관계식을 보시게 되면 먼저 1번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값을 값과 같다라고 봐서 2x 마이너스가 아니라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에서 이 y 자리에 이 식을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죠. 전개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표현이 되겠네요. 이때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이제 함수 fx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따로 떼 갖고 와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표현을 바꿔주게 되고, 그래프 한번 그려주고 꼭지점의 좌표 2,2인 것까지 확인을 해줬는데, 범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x범위밖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이 y의 범위가 심상치 않아요. 아까 우리가 y를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커야 한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은 숨어있는 x의 범위가 한 번 더 찾아지게 되고, 이 값과 이 값에 의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x의 범위는 0 이상이고 3 이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그 다음에 약간 길게 여기 이렇게 잡아줘서 그래프는 딱 여기까지, 이때 여기 F0이 될 거고, 이때 여기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제는 풀이 방법이 살짝 독특합니다. 일단 식을 한번 쓰면 이때 x끼리 조금 모아보면 자, 이런 식으로 x끼리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y끼리 또 모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옆에 플러스 4가 있으면 좋겠다.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2로 묶어서 y제곱 플러스 6y 옆에 여기에 플러스 9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9가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뒤에서 빼기 4 빼기 18을 써줍니다. 이때 이 18은 왜 나왔는지 알죠? 여기 2가 이렇게 분배되면 결국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8의 뒤에 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 이제 억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그냥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이 문제는 이 완전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제곱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고 0 이상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x가 2 그리고 y가 마이너스 3이어서 이 항과 이 항이 0이 될 때 2라고 하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보다 더 작은 값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제곱 때문에. 따라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억지로 만들어서 푸는 독특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죠. 이때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얘도 직각 이등변이죠. 그러면 여기도 x일 거고 여기도 x일 거예요. 따라서 이 가운데 낑겨 있는 선분 QR의 길이는 40-2x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각형 PQRS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0-2x 곱하기 x 라고 하는 식이 표현식으로 얻어지게 되는데 이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2차 함수처럼 인식을 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식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전개하지 않고 이 인수 그대로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아보면 0과 20이라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x절편 찾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전개하지 말고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곧바로 그려주게 되는데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하죠. 최고차인 계수가 음수니까. 이때 여기가 0, 여기가 20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래프가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10과 20의 한 가운데 정중앙에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10일 거고요. 이때 함수값은 F10일 거예요. 40-20 곱하기 10. 자, 200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이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